저 우주의 고요한 어둠 속에는 어떤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독특한 외계 행성 탑 12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물론 순위에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고 제 주관으로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카파 B는 직접 관측법으로 발견한 몇 안되는 슈퍼 목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17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특별한 점은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질량이 가장 큰 행성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행성 탄생 모형에 따르면 행성의 질량 한계는 목성 질량의 13배 정도입니다. 이보다 질량이 더 크면 행성이 아니라 갈색 외성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안드로메다 자리 카파 B는 질량이 목성의 12.8배 정도인 곳으로 관측됐습니다. 행성과 갈색 외성 분류의 경계쯤에 있다 보니 아직 행성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관측된 적외선 영역 부분이 다른 가스 행성들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행성이라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인데, 만약 행성이 맞다면 행성 질량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행성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도 흔치 않을 겁니다. 한편 안드로메다 자리 카파 B의 표면 온도는 약 1400도 정도로 만약 이 행성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붉게 달아오른 모습으로 보일 텐데, 온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 거대한 질량만큼 내부 열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로부터 630광년 거리에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와스프 49 B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 주변을 관측하다가 아주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행성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나트륨 가스가 검출된 것이죠. 이것이 설명 가능하려면 와스프 49 B 행성 주위를 도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위성이 있고, 이 위성이 나트륨 가스를 주변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뿜어내고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아직 확정 관측된 건 아니지만 이 행성의 위성은 목성의 위성인 이오같이 모행성의 막강한 조속력에 쥐어짜이면서 들끓어 지표면에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는 불타는 위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스프 49 B 행성계는 나트륨 가스라는 강력한 심증을 확보한 상태라서 만약 추가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인류가 태양계 밖에서 발견할 첫 번째 외계 위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R5183B는 지구에서 약 10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질량이 목성의 3배가 넘습니다. 이 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궤도에 있습니다. HR5183B는 무왕성을 한 바퀴 도는 데까지 대략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궤도가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이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87 정도로 거의 해성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무왕성과 멀 때는 느린 속도로 공전하다가 가까워질 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모양새다 보니 채찍 행성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만약 이 행성을 우리 태양계에 가져다 놓으면 태양과 가까울 때는 목성 궤도 안쪽에서, 가장 멀어질 때는 해왕성 궤도 너머까지 뻗어나가 태양계 외곽 전체를 가로지르는 격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인류 천문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50광년 거리에 해왕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 LHS 3154B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행성입니다. 문제는 이 행성의 모왕성인 LHS 3154가 태양 질량의 9%에 불과한 너무나 작은 적색외성이라는 겁니다. 행성의 크기는 모왕성의 원반에 있던 재료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LHS 3154처럼 매우 작은 별 주위의 원반에는 이같이 지구의 13배나 되는 거대한 행성을 만들 만큼의 고체 물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핵 강착 이론에 따르면 관측된 양보다 최소 10배나 더 많은 양의 먼지 원반이 있어야 이 정도 크기의 행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어째서인지 존재는 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행성이죠. LHS 3154B 행성은 우리가 행성 탄생의 메커니즘에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지만 과거 격렬한 대격변으로 두터운 대기층이 모두 벗겨져 나가고 행성의 핵만 앙상하게 남아 그대로 노출돼 있는 행성, 이른바 크소니언 행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TOI849B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 지름의 13배가량 정도에 질량은 지구 질량의 40배나 될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질량이면 거대한 가스 행성이어야만 하는데, 놀랍게도 이 행성에는 대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마도 항성풍의 영향으로 모두 날아갔거나 다른 행성과의 충돌로 찢겨나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TOI849B는 사실상 태양계의 목성이나 토성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대형 가스 행성의 해부 샘플과도 같은 매우 독특한 행성입니다.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들은 항성의 중력에 속박돼 주위를 맴돌지만, 어떤 행성들은 고향에서 추방당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홀로 태어나서 어두운 성간 공간을 외롭게 떠도는 떠돌이 행성이 됩니다.
오주에리 2016 LG1928은 지구 정도의 질량을 가진 역대 가장 작은 떠돌이 행성 후보입니다. 이런 행성은 빛을 내지 않아 직접 관측이 불가능해서 행성의 중력이 배경별의 빛을 돋보기처럼 증폭시키는 중력 마이크로 렌즈 현상을 이용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같은 떠돌이 행성이 매우 흔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만 최소 수십억 개의 떠돌이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구에서 약 12,000광년 떨어진 곳에 무드셀라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PSR B162026b 행성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이 행성의 나이가 무려 127억 년이라는 우주 나이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추정돼서 붙여진 별명이죠. 그야말로 우주의 초창기 때부터 존재했던 우주의 산증인과도 같은 행성인데 이 행성의 더욱 놀라운 점은 펄사와 백색 외성이라는 두 개의 죽은 별을 모항성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항성 펄사가 과거 초신성 폭발할 때 주변에 존재했던 행성들은 폭발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을 것이므로 본래의 모항성인 백색의 성을 따라 떠돌다가 펄사의 중력에 붙잡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드셀라의 존재는 행성의 탄생에 필요한 조건이 우주 탄생 초기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으며 어쩌면 생명체의 등장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구에서 약 2600광년 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 케플러 51t입니다. 이 행성의 지름은 목성과 비슷하지만 놀랍게도 질량은 목성의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측으로 계산된 행성의 밀도는 약 0.0381g 세제곱센티미터로 물의 밀도는 물론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토성의 밀도 약 0.7g 세제곱센티미터보다 18배 이상 낮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솜사탕 덩어리가 우주에 두둥실 떠있는 셈이죠. 케플러 51d가 이처럼 낮은 밀도를 갖는 이유는 아직 5억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젊고 뜨거운 행성이어서 행성의 주 성분인 수소와 헬륨 대기가 마치 빵 반죽처럼 한껏 부풀어 올라 실제 질량에 비해 엄청나게 거대한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플러 51d는 행성 나이로 치면 한창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격동의 청소년기로 행성의 탄생뿐만 아니라 행성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얼음이 불탄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타는 얼음 행성이라는 모순적인 별칭이 붙은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33광년 떨어져 있는 글리제 436b는 바로 이 모순이 현실이 된 물리법칙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행성입니다. 글리제 436b는 표면 온도가 섭씨 439도에 달하는 매우 뜨거운 행성이지만 내부는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묘한 현상의 원인은 행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 때문이죠. 행성 내부에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이 작용해 물 분자들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서로를 꽁꽁 묶어 고체 상태, 즉 뜨거운 얼음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얼음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얼음이 아니며 지구의 얼음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단단한 특수한 고압 상태의 얼음인 아이스7이나 아이스10의 형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리제 436b 행성은 물질의 상태가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루비와 사파이어가 쏟아진다면 어떨까요? 지구에서 약 1040광년 떨어진 HAT P7b에서는 이 꿈같은 상상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목성보다 1.3배가량 더 큰 이 행성의 대기에는 놀랍게도 강옥 성분의 구름이 떠다닙니다. 강옥은 결정질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광물로 불순물이 섞이면 붉은색 보석 루비나 푸른색 보석 사파이어가 됩니다. 말 그대로 보석이 쏟아지는 행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다지 방문하고 싶은 행성은 아닙니다. 모항성과 가까워 평균 표면 온도가 무려 2400도에 이르는 사실상 지옥과도 같은 행성이기 때문이죠. 한편 HAT-P7b 행성은 외계 행성의 날씨를 직접 감지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행성의 밤쪽에서 강옥 성분의 보석 구름이 응결돼 형성되고 행성의 뜨거운 낮 쪽으로 이동했다가 맹렬한 열기로 다시 증발해 사라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행성 전체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에 의해 포착된 것이죠. 지구로부터 약 320광년 거리에 있는 KE137b는
화성보다 약간 큰 지름에 지구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졌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뜨겁고 철이 풍부한 암석형 행성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성이 특별한 건 지금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 중 공전 주기가 가장 빠른 행성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KE137b는 태양 크기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모항성 KE137과의 거리가 0.0058 천분 단위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무려 200배 정도나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전 주기가 매우 짧아서 KE137b의 1년은 놀랍게도 고작 4.3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행성은 모항성 주위를 무려 2038번 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행성에서 생일을 챙긴다면 4시간 20분마다 생일초를 불어야 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표면 온도가 1200도나 돼서 암석들이 전부 녹아내려 행성 전체를 용암 바다가 뒤덮고 있는 데다 강력한 방사선으로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라서 초를 불기는커녕 순식간에 내 몸이 먼저 녹아버릴 겁니다. 지구에서 약 120광년 떨어진 KE18b는 지구 질량의 약 8.6배, 지름은 약 2.6배 더 큰 슈퍼지구 혹은 미니 해왕성으로 어쩌면 이 행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지도 모릅니다. KE18b는 지구처럼 단단한 암석으로만 이루어졌거나 해왕성처럼 가스로만 이루어진 행성이 아니라 수소가 매우 풍부한 대기와 거대한 바다로 뒤덮인 새로운 유형의 행성이자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유력한 행성, 이른바 하이시언 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측된 내용에 따르면 행성의 대기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하지만 암모니아가 드물게 발견된 점이 이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물에 잘 녹는 속성을 가진 암모니아가 행성의 거대한 바다에 의해 용해돼 있어서 대기 중에는 양이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죠. 특히 2023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에서 디메틸 황화물이라는 유기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흥분시킨 이유는 이 물질이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주로 생명활동에 의해 대량으로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환경이 생명이 탄생하던 초기 지구의 바다와 유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더 확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KE18b의 발견은 인류가 마침내 저 머나먼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음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과도 같은 소중한 발견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기한 외계 행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나는 저 무수히 많은 항성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지 않기에 외계 행성을 찾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약 6,000개의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됐죠. 우주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묘하고 경이로운 세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탐험가이자 생태학자인 자크 쿠스토는 인간의 위대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손을 뻗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미지의 우주를 향해 계속 손을 뻗어나갈 것이고, 저 끝도 없이 많은 별 주위를 돌고 있을 더더욱 끝도 없이 많은 행성들은 계속 새롭게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듯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신비하고 특이한 행성들이 발견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